안녕하세요. 저는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얼음새의 1일 리포터 전성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어떠한 곳인지 오은경 상담위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가정법률상담소는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가요? 우선 이곳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님이 창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는 되게 작은 집에서 우리 이태영 박사님 댁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너무나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이제 상담을 오다 보니까 방을 얻고 사무실을 얻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 취지가 설립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인 분들, 법의 도움을 못 받으시는 약자를 돕는 걸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설립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구조 사업을 합니다. 법률구조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주장해드리고 대신 나서 변론도 해드리고 또 상담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무료이고요. 다만 무료 변호사 선임을 하다 보니까 기준은 있겠지요. 모든 분들을 다 무료로 도와드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무료로만 소송을 하실 테니까 그 일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돕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상담이랑 우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우선은 그러니까 변호사 물론 이제 연륜이 많으시고 또 경험이 많으셔서 또 내담자들한테 좋은 양질의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알지요. 하지만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적인 관점만 가지고 상담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가정 문제가 사실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응급실에 피를 많이 흘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이 실려왔을 때 그 사람이 1%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한다면 의사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인이 뭔지 밝힌다 그러면 그거는 법의학자들이 하는 똑같은 의사지만 한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한쪽은 그 사인 규명에 더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인을 규명할 때는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진 않잖아요. 원인을 정말 정밀하게 찾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 때는 그거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끝내는 거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한 사람을 얻게 만든다는 의미인 거고 사실 많은 가족 문제, 진짜 가정 갈등은 사실 시시비비가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화와 이해와 수용, 공감이 더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바로 그 법률과 상담 사이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다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이고 밸런스를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다면 상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본인의 안쪽에 담아있는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한다는 거에서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용기 때문에 상담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떠한가요? 실제로 내담자분들을 만나고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제 앞에서 벌벌벌 떠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울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상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이야기를 안전한 곳에서 꺼내놓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하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왜 병은 널리 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날리거나 아무 데서나 막 상처를 보인다면 오염될 수 있죠. 우리가 안전한 의사한테 내 상처를 보이고 적당한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문제 상담을 내가 친하다고 내 이웃이나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마구마구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많은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이야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주는 답변들이 안전한 답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가정법률 상담소는 아주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담소에서 말해지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당연히 상담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죠. 우리는 비밀 유지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기가 없으셔서 주저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상담소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상황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죠. 이 가정 문제라고 하면, 가정법률 상담이라고 하면 이게 가정법률일까? 아, 저게 가정법률일까? 이게 되게 혼란스럽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다 가정 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가정 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 법률인가? 절도는 형사 사건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가족법이라는 친족, 상속, 이혼, 친자관계, 양육비, 뭐 부양관계, 입양관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게 이제 가정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정폭력도 사실은 가정폭력 처벌 등의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과 이제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 기관에서 다뤄지죠. 왜냐면 가정 내 폭력이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개인 파산이나 면책, 회생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보통 이제 남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가 살림을 하다 보면 남편이 경제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남편 채무를 아내 명의로 지고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채무는 아내한테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그 채무 당신 가져가라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이혼도 했지만 그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정 경제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안타까운 여성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내가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빚을 진 거거나 아니면 사치 낭비해서 지거나 도박을 해서 진 빚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계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남편 사업 보증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빚을 졌는데 이혼을 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이제 회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도 노숙인들이 이제 서울시랑 같이 이제 노숙인들 분들의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돕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분들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온전하게 가정도 이룰 수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도 같이 돕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법률이라는 게 민법상 가족법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저희 상담소에서 다루는 게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겐 또 다른 상담 방법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인력이 된다 그러면 전국에 저희 상담소를 두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전화 상담이 1644-7077이 있는데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오셔서 직접적인 도움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상담실도 있고 또 화상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상담 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분들은 꼭 무료로 소송 구조를 도와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안내를 또 해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 또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네. 야간 상담도 있어요. 월요일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희 상담소로 직접 오시면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사 사건을 주로 이제 저희 전문 상담위원들이 하고요. 하지만 이제 민사나 형사 관련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야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만 저희 상담소에 오시면 그날 오신 분들은 그날 다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때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드려요. 그것도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실까요? 저 가장 보람됐던 일은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렸을 때죠.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고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어찌됐든 어려운 분들을 법률로서 제 전공을 살려서 도울 수 있다는 일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하는 수탁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 상담도 하고 가해자 상담도 하고 해서 다시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도 하고 또 이제 부부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려고 그런 교육 강좌도 열고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담소는 법률구조 기관이기는 하지만 네. 1956년도에 설립됐을 때 법이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불평등한 법을 고치기 위해서 여전히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심포지엄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도 열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가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또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보람되고 자부심이 큽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쪽 보고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옥영 상담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꼭 연락하셔서 꼭 방문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요. 또는 저희 기관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으로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고민은 전문가들한테 알려서 전문가의 도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은경 상담위원님과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인사를 드려볼까요? 어른채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알기 쉬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채 1일 리포터 전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